장애아동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시절 김종호 이사장이 전 재산을 바쳐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복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경험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회단체, 모든 시민단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체란 단체는 자기 이익을 자기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근데 장애아동은 자기 이익을 자기 목소리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으면 장애아동의 권익은 항상 조용하니까. 전남 여수에 위치한 베타니아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인 이 어린이집에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150여 명이 통합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특수교육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지만 요즘 더욱 유명세를 치르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장애아동 숲유치원을 시행해 유명인사가 된 베타니아 김종호 이사장. 그에게 숲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공존의 대상인데요. 도시개발이 한창인 여수. 천혜의 숲이 아스팔트와 시멘트 속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 지금 택지 조성하고 있는데 신도시. 그의 요즘 관심사는 숲교육으로 통하는데요. 숲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전국에 지금 지회별로 교사, 원장, 학부모 이런 연수 과정을 해요. 전국에서. 근데 우리 전남에도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가장 현안 문제고.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숲을 활용한 교육이 각광받고 있지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숲유치원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성공. 아이들과 숲이 만나 녹색교육 현장을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숲교육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모인 자리. 이제는 성공 멘토로서 숲교육의 길라잡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토록 숲교육에 열성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 3년째 꾸준히 자연을 접한 베타니아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숲유치원 교육은 아이들을 매일 산에 데려가서 3시간 이상씩 하는 게 숲유치원 지금 매일형의 숲유치원 모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특히 우리 장애 아이일 경우에 우리 치료사들의 소견이라든가 임상 사례의 연구를 보면 치료실에서 3년 정도의 치료를 했어야 될 그 결과나 성과가 1년 만에 달성됐다는 거예요. 숲이 키운 아이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생태하고 숲을 같이 하고 장애 아이하고 일반 아이하고 같이 숲을 한다는 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제가 방문했는데요. 그거 가서 느낀 것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타니아 이사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교육을 보고 저희도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이걸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받은 느낌은 뭐냐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게 참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명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그 속에서 자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생태적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은 김종호 이사장의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복지 철학과 실천은 성공 궤도에 올라 3년 전부터 연간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베타니아 복지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의 베타니아 재단이 자리를 잡기까지 김종호 이사장의 희생과 나눔,
그리고 후원가들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이 계셨을 때 그분이 경제신문에 자기 스탁옵션 그걸 반을 팔아가지고 사회 환원하겠다 하는 기사를 본 거예요. 내가 편지를 쓴 거죠. 일면식도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분에게 우리 장애 아이들 살 집 이거 필요합니다. 150평만 짓게 좀 도와주십시오. 땅은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통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요구했던 3억 8천만 원이 거기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건 집 지을 돈이다 이건.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면 이 돈을 주겠다. 8개월 만에 네, 한 8천만 원 모금이 돼서 그래서 우리 베타니아는 시작할 때부터 지역사회에다가 또 우리 이 사회에 천명을 했어요.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것이다.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이걸 운영해야 된다. 대부분 집을 짓는 것은 국고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여기는 순수 자부담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죠. 게다가 잘 아시지만 그 여리고의 집이라는 그 어르신 요양시설이 있죠. 바닷가에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땅값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 그 수도에 100% 기탁하셨죠. 지금의 꿈을 이루기까지 그에게는 다사다난한 시련이 함께했다는데요. 장애와 사업 실패, 이후 죽음이라는 고난을 눈앞에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인 체험과 다시 얻은 삶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또 장이 파열됐는데 교통사고로 3일 후에야 이제 그게 발견돼 가지고 전혀 살할 수 있는 가망이 없는데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15일째 깨어났는데 14일 동안 저는 제 영혼이 분리돼서 내 육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헛살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사실 그의 첫 번째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질병과 장애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뿜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슈와이처 박사의 위인전을 보면서 내 롤 모델이 슈바이처 박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 의사가 되는 것이 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의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의대 시험 보고 필기 시험에 합격했고 신체 검사에서 장애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유로 그렇게 불합격을 맞은 거죠. 그게 서울의 유명한 S 대학교 그때는 의대 입시는 장애를 이유로 좌절됐지만 지금 그는 아이들을 위한 영혼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청진기를 대는 의사가 되어 차별 없는 차이의 세상, 같음과 다름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는 베타니아의 교직원들.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이들 곁을 지키는 김종호 이사장을 바라보며 이곳의 스승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차별 대우 없이 항상 참 나눔과 참 섬김을 실천하시는 분? 네. 누구는 이래서 어쩌고 누구는 저래서 어쩌고가 아니라 모두가 항상 그거를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사장님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숲속 놀이터로 향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사계절 숲으로의 나들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자연놀이요. 자연놀이요? 아, 어디 산에 가서 뭐해요? 산에 가요. 네네네. 산에 가서 뭐해요? 놀아요. 누나요? 놀아요. 놀아요? 아,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 아이들은 숲을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만한 힐링 교육이 없다고 하네요. 정서적으로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폭력적이고 난폭한 게 좀 많았는데 자연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좀 정서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안정도 많고. 작지만 큰 걸음으로 세상에 다가서는 아이들. 이곳에서는 아름답게, 진실하게, 건강하게라는 가치를 교육에 담았습니다. 경쟁의 치열함보다 어울림의 소중함을 깨우치며 벗과 함께 세상에 다가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몸이 불편한 친구가 나오자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걸음을 맞춥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 친구니까 괜찮다. 함께여서 좋다는 이 아이들에게서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김종호 이사장. 그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먹을거리입니다. 엄선된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매운 것도 좀 덜 맵게 짭짤해지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그 정성을 알아설까요? 편식하는 아이, 투정하는 아이 없이 모두들 맛있게 먹네요. 식사를 잘 하나요? 여기서? 네. 막 거의 대부분 애들은 막 한 번씩 먹어요. 2번씩이요? 네. 무슨 반찬 제일 맛있어? 김치? 진짜? 어디 먹어봐. 김치 어디 좋아하는 반찬 먹어봐. 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재활교육에도 힘써 장애아동들의 자립적인 발달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경험이 미천이 되어 아이들이 같은 아픔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3살 때 소아마비 났을 때 바로 내가 물리치료를 재활치료를 받았다면 저는 지금 장애인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조기에 재활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평생 장애인으로 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 살았고 그래서 그런 물리치료를 받는다거나 재활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장애아동 이런 복지를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조기 발견하면 조기 재활치료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80~90%. 장애아동 교육의 파수꾼으로 통하는 김종호 이사장. 3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장애가 생기면서 슬픔과 미움이 가득한 유년기를 보낸 만큼 누구보다 장애아동이 겪는 성장통을 이해합니다. 더불어 장애아동의 가능성을 믿기에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애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침 흘리고 말도 못하고 막 엄마도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언어 치료며 이런 거 하나하나씩 정말 아무도 이 아이가 해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베타니아를 많이 자랑하고 있고 이런 시골에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좋고 언제나 와도 변함이 없고 너무 좋으세요. 너무나 좋으세요. 그에게 꿈은 더 이상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소아마비의 아픔을 겪은 3살 박이 아이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기까지 이뤄낸 수많은 기적.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김종호 이사장의 삶과 사람, 그리고 사랑이 빚어낸 하모니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꾸겠죠. 그동안에는 나나 우리 아내나 자기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이 한 2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빨리
퇴직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나누려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보내는 시간 3분의 1, 우리 아이들과 베타니아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3분의 1, 또 이렇게 좀 한가롭게 나를 돌아보고 또 책을 쓰고 오히려 저는 내년에 대학원을 가려고 해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굉장히 공부하는 욕심이 많거든요. 김종호 이사장은 오늘도 행복의 열쇠로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아이들 마음에 심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 꿈의 열매를 맺기까지 당신의 사명이 장애아동 교육의 미랄이 되었음을 이 아이들과 함께 기억하겠습니다.